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맨 마지막 단계인 시스템 모델링이란 부분이 있죠. 예. 보통 모델링은 우리가 디자인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시스템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거는 여기 나왔듯이 모형, 프로타입이죠. 또는 어떤 축소형,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예.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 고급화된 표현 방법, 또 표기법에 의해서 규칙을 가지고 있고 표기하는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것 중에 이 중에 시스템도 들어가겠죠. 예. 또는 기타 디자인 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설계자나 디자이너를 통해서 모형화가 되는 거죠. 모형화가 될 때는 여기에 있는 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목업을 만들 때도 도면을 통해서 외형적인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죠. 그러한 거랑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서의 그런 모델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거는 약간 플로우 차트 비슷한 거죠. 이렇게 단순화된 어떠한 모형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모델이라는 거는 특정 관점을 통해서 추상화하는 표현이다. 아까 추상화는 이제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이 배포되는 환경에서 내부적인 요소, 또 어떤 관계를 갖느냐, 또 거기에 상황을 주어질 수가 있겠죠.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특정한 상황에 맞춰져 있다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내부적인 요소가 어떠한 그런 관계, 유기적인 어떤 역할 관계로 구성이 되는지 또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특히 거기에 또 사용자가 들어가면은 사용자와의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와의 인터랙션, 컴포넌트는 이제 구성 요소죠. 또 컴포넌트 간의 구성, 동작,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보면 이제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 의해서 모델링 툴을 통해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다 섞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섞으면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나눠주는 게 낫겠죠. 컴포넌트와의 어떤 관계만 따로 한다든지 또는 사용자와 시스템과 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 이런 것들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모델링을 하는 주요한 툴을 UML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이고요. 한 8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8가지 중에 보니까 우리랑 좀 약간 관련성 있는 부분이 총 4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아그램, 그 다음에 상태 다이아그램, 액티비티 다이아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아그램,
이게 좀 약간 그 디자인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많이 상관된 그런 그 모델링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스템의 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예. 아이고. 유스 케이스서부터 보시죠. 알죠? 예, 요거부터. 유스 케이스는 말 그대로 유스가 사용자죠. 시스템과 사용자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특히 사용자가 그 시스템에서의 어떤 사용 과정, 여기에 보면은 사용자가 뭐뭐를 한다, 또 사용자가 뭐뭐를 한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유스가 고객이 한 명 있고 보험 판매자가 두 명 있죠. 우리가 뭐 플랫폼이라든지 또 규모가 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또 플랫폼에 또는 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사용자가 많이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는 것, 사용자와의 어떤 대화 수단으로 구축해 나갈 때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스템과의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섞이면 안 되고, 이 사용자가 이 시스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약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그런 과제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이 부분이죠. 사용자와 관련된 부분, 사용자와 직접적인 관련된 요소, 여기에서의 어떠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자인 관점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어떻게 그냥 분리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 배출할 건가, 그게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학생이 있는데, 뭐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사람이 노인이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또 약자들, 여러 유저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유저에 따라서 이 유저가 관련되어져 있는, 여기 보면 리플릿이 있고 상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장소, 그 다음에 약국 보건소, 이렇게 서로 상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약간 사용자의 유스의 어떤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각 요소에 이제 섞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스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고자, 판매자, 제작, 구매자, 이 세 개의 유스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시스템하고 약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는 뭐 이 단어적 의미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뭐 반을 보통 클래스라고 하죠. 하는 묶음. 그래서 시스템에서도 보면은 어떠한 뭐 조직이라든지 어떤 구성체를 클래스로 묶을 수가 있어요.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클래스를 선별해서 클래스에 대한 속성과 행위를 기입한다. 또는 클래스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정한다.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 안에는 부서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수평적 수직적인 그런 클래스 간의 관계도 있지만 뭐 얼마든지 수평적인 것도 가는 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낸 것 중에 하나 여기에 보면은 생산자, 사회적 기업, 가공업체, 소비자, 지구환경, 국가 이게 클래스가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6개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6개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큰 단위별로 지구, 국가, 기업, 농가, 업체, 소비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이거는 이제 크기 순으로 나눴는데 중요도 순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규모의 순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클래스에 대한 어떤 속성, 그 다음 행위를 또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면 좋겠죠. 이 예제에서 보면은 이제 병원에 관련된 클래스에서 하는 역할들, 속성들, 약국에서 하는 그런 속성들, 이런 것들이 좀,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시스템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클래스의 부분이죠.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은 약간 가령 뭐 병원과 약국, 모바일, 뭐 종이, 환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클래스별로 잘 분류해 놨기 때문에 그만큼 한눈에 보기에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 뭐 스테이트 차트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에 보면은 객체의 상태 변화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 시스템이 이제 실행하면은 객체의 상태를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객체에 관해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의 상태. 뭐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이건 옛날 뭐 그 전송하는 그런 과정이죠. 특히 전화가 울릴 때 수신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쭉 상태를 또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로 이제 그룹 지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를 만약에 스테이트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쭉 진행하다 어떤 상태가 도달하면은 여기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구분 지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과제로 낸 것 중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객체의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치대에 반납한다든지 또는 이제 헬멧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사용자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그래서 어떻게 이벤트를 주고받는지 또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인데 액티비티는 말 그대로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행위들을 뭐 분기되는 조건들,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쭉 펼쳐놓은 것들인데 시작에서부터 막 끝나는 지점까지
마치 그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쭉 펼쳐놨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나왔을 적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을 접근해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 그 과제에서 보면은 뭐 여기에 앱을 실행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각 컨텐츠에 따라서 뭐 이렇게 조금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순서대로 뭐 로그인 하고 이 여기에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처럼 이 다이어그램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사용자와 시스템을 또 구분했죠. 사용자가 진입하면은 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여기 보면 너무 이제 많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생략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판넬 구성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 구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보통 뭐 사용자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사용자 시나리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 퍼소나가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사용자와 작업 정황, 이 세 가지가 사용자 시나리오에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스템 시나리오에는 이 사용자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런 상황을 보여줘도 되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시스템 요소, 그 다음에 거기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의 어떤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게, 이게 또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시나리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 약간 좀 단순화된 그런 표현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했던 뭐 다이어그램하고 뭐 시나리오라고 약간 좀 겹치긴 한데, 여기서는 뭐 주로 중요한 게 요소와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거를 좀 더 부각해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는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처럼 순서대로 유저와 그 다음에 요소, 이런 요소들을 이런 구성으로 간략하게 또 보여줘도 되겠죠. 중요한 거는 시스템 요소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간단한 언어로 표현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 번에 되지는 않고 이걸 여러 번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혼자 하는 게 좀 약간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이것도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하는 작업인데, 하여튼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으로 낸 그 과제, 시스템 구성도를 좀 보고 피드백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과제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뭐 기말 과제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하여튼 또 피드백을 과제를 통해서 또 전달하는 시간을 바로 또 올려주도록 할게요.